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이곳에는 특별한 돌탑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정갈하게 쌓여있는 돌탑은 무려 3,000여 개가 됩니다. 한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쌓기를 반복해 지금의 모양이 됐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이 탑을 쌓은 주인공은 차옥순 씨인데요. 사남매 중 두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먼저 간 자식과 남은 자식을 위해서 이 탑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하늘에 가 닿기를 기도했을 어머니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이게 아들의 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밑둥을 추춧돌을 굉장히 큰 걸 썼는데 이 돌들을 다 손으로 쌓았다니 모종의 힘이란 참 어느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놀람입니다. 아휴, 어머니, 당신의 부뚜막을 찾아갑니다. 하얀 자두꽃이 눈부시게 핀 경북 김천. 김천은 자두와 이 흑돼지가 특히 유명하죠. 조선시대 임금님 신상품이기도 했답니다. 순해요. 이거 옛날에 많이 키웠어요. 집집이 이거 한 마리씩은 다 키웠어. 우리 아들 결혼 때 한 마리가 안 돼가지고 두 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아들 결혼식 때나 또 초상남아 잡고 다 그랬어요. 두 개 만 원, 한 개 만 원. 요거 한 개만. 배인석 씨는 시내에 나올 때면 이 흑돼지를 꼭 사가신다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집이 있는 인평리는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몰렸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라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배인석 씨 아버지가 12살 때 손수 지은 집입니다. 부뚜막이며 흙벽까지 우리네 옛 부엌 모습 그대로죠. 이 오만 거 다 들었지 뭐. 냉장고 10건은 엮고 또 여기 10건은 엮고 이거 뭐예요? 이건 머구나물. 그리고 이거는 밑대기. 메뚜기. 밑두기. 저 나락 타작할 때 뒤에 따라 당기면서 그래 잡아가지고 저 마른 솥에다가 이래 덜덜덜 볶아가지고 발 띄고 털기 띄고 해가지고 새로 또 그래 저래 만들라이. 요즘 같은 철엔 집 앞 어디에나 찬거리가 지천입니다. 뭘 뜯으시나 했더니 돌나물이네요. 근데 여기선 돈나물이라고 부르시더군요. 밥만 물에 말아가지고 끓여 먹어도 뭐 배도 많이 안 고프고 많이 미키도 안 하고 그래요. 젊을 때문에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없어. 그러게요. 젊어선 그 거친 음식도 참 달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입이 쓸 땐 입맛 돋우는 돌나물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뿐이라 아들 하나. 아니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다복하게 두셨는데요. 그래 다 못 났어. 하나밖에 안 났어 하나. 그래 마음고상은 되긴데도 뭐 속으로는 그래 했지 겉으로야 포시를 할 수가 있어야지. 겉으로 말도 뭐지. 왜요? 겉으로 칼 수가 있어야지. 안 내가 못 놓은 게.
서른이 다 돼 어렵게 본 귀한 외동아들을 품에 끼고 마음껏 귀여워해주지도 못했답니다. 이제 이게 물김치. 신우 있고 시할머 있죠, 어머 있지. 그래 그런 게 나는 하나 키워도 그거 장일에 얻고 안 댕기고 안고 안 댕겼어요. 우리 영감도 어른 밑에 있으면서 내 아라고 한 불건 안 안아서 그거 다 커도. 그래 그전엔 시월이 그랬어. 어른들의 말이 법인 줄 알고 살던 시절이었죠. 꽃다운 20살 처녀는 여든의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까지 이 부뚜막을 지키며 살아봤습니다. 부뚜막만이 오롯이 경순 씨의 자리였죠. 그게 봉창이라 봉창, 옛날 봉창. 방에서 요래 불 써가지고 종으로 요래 발라놓으면 불이 여 안에 비치. 그래 이제 여기서 부엌에서 뭐 하면 그 빤한데 그거 그래 요래 밝아서 하고 이래 허롱 요래 나이 불 써가지고 그래 살았어. 한상에는 점상 차리고 할매하고 저 아들 저 손자들하고 한테 일해주고 또 상 하나 차리면 또 그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뭐 또 그래 먹고 나는 여 앉아서 먹고. 같이 못 드셨어요? 같이 방에 들어갈 때도 없고 상에 저기 부엌에서 묵지 방에 가서 묵을 처치도 안 돼요. 물 갖다 날라야지. 그 방에 앉아서 먹는다 해도 나갔다 나갔다 했다서 귀찮아서도 또 못 가요 방에. 흑돼지에 토란대, 시래기를 넣고 국을 끓일 거랍니다. 잔칫날이라도 여자들 차지는 못했던 음식이죠. 이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 세월이 허투루 흐르지는 않았나 봅니다. 부엌과 방 사이 밥상을 들고 이 문턱을 수천 번 넘나드는 동안 짱짱했던 허리는 반으로 굽었습니다. 품 안에 어린 자식들도 다 타지로 뿔뿔이 흩어졌죠. 어머니 밥상엔 이제 그리움이 반입니다. 지금도 나가 많고 저래 떨어져가 있어도 보고 줘봐요. 자석이 보고 줘봐. 보고 줘봐도 뭐 장 볼 수도 없고 저거가 와야 보고 그렇지. 그래요? 그래 이제 엄마 반가봐도 가고 나면 또 서운하고. 떨어져 있어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건 행복일 겁니다. 정옥남 씨는 30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이 추자나무 밭을 찾습니다. 이피피는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가 봐. 너티나무 저거 지가 손가놓고 죽은 기라요. 저거 붉은 거 저거. 살린 게 된 거는 게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그 나무는 저렇게 컸는데 사람은 들어가고 있어. 나무만 큰 걸 보면 생각나고 이거 손만 나도 일어나도 생각나고 열매 나도 생각나고 그래 내가 살았어요. 나무들을 잘 키워달라 당부했던 아들 생각에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잘 자란 나무들을 보면 아들도 잘했다 하겠죠. 생때같이 젊은 아들을 보내고 미친 사람처럼 울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장롱 속 유일하게 남은 아들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안 봐요. 아유 소자리요. 우리 아들이 참 좋았어요. 남한테도 좋고 인성도 좋았어요. 아가. 내 자상자랑이 아니라 저 아버지한테도 저라고 잘했어요. 이 아가. 39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한 장을 안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이고 말이야. 나 산 거는 뭐 말할 수도 뭐 없지만은. 금세라도 어머니 하며 저 대문 밖에서 아들이 얼굴을 내밀 것 같은데 떠난 아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좋아하던 나무에는 이렇게 새순이 돋았는데 말이죠. 눈물로 키웠어요. 눈물로 키웠어. 울다 보면 주저나무 밑에 울다 보면 저만친 풀을 이래 뜯다 보면 저만친 이래 가고 눈물로 키웠다. 말도 못하지요. 부모 돼봐요. 다 그래요. 어느 자식이 안 됐을까만은 다 그래. 다 그래. 오늘도 정옥남 씨는 아들 곁을 지키듯 추자나무 밭을 지킵니다. 정옥남 씨를 만나고 오는 길에 제 어머니 생각도 나더군요. 어머니도 저 세상에서 제 얘기를 하실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는 명동에서 막걸리집을 하셨습니다. 미국 배우 그레타 갈보를 좋아하셨던 어머니. 가게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죠. 변영로, 이봉구, 김수영, 전상명 시인. 네, 시대와 예술을 논하던 그들 덕에 제가 배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은 상자 가득히 외상장부가 담겨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이 돈 받으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장부를 전부 열어보니까 이름은 하나도 없고 무슨 안경, 기다리, 뭐 짱구, 그러니까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어머니의 배려였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끝도 없이 내어주는 마음을 말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골. 네, 강원도 삼척 도계를 찾았습니다. 도계는 사복, 태백과 더불어 석탄광산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근대화에 번영과 아픔이 녹아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꼬불꼬불 산길이 어찌나 가파른지 멀미가 날 지경이더군요. 도계읍에서도 한참을 들어간 오지. 이곳에 김옥랑 씨가 삽니다. 나무를 캐오셨다는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왜 나무로? 아가들 좀 주려고. 이건 취나물요. 취나물. 예. 이 취나물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요건 곤드레고요. 곤드레. 예. 곤드레 나물. 예. 네. 아니 여기가 저 탄광촌 아닙니까? 예. 거기서 다 이러셨어요? 예.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 그래? 탄캔에 오는 거. 탄캔에 근데 오는 거. 얼굴에 탄 흔적도 하나도 아, 없는데. 여 탄이 내려와 각지해가지고 좀 숨터 어디 있- 다친 여- 거? 예. 여 이런 시커먼 각지해가지고 여 숨터가 하나 있어요.
이 손으로 그렇게 아유 참 손이 못생긴 거 찍지 못생긴 마세요. 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못생겨졌지. 손가락이 이리 다 꼬부려졌어요. 그렇지. 입만 열심히 보니까 다 구부러져 이렇게 여기가. 물난이 날 어디? 물난리 날찌개. 네. 물난리 날찌개 우리 시할아버지 제사가 이제 음력으로 저 7월 20이튿날이래요. 네. 7월 20이튿날인데 빵 소리 나더니 막 지나가 내려가는데 물이 나간다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고 막 엉뚱하나 싶어 저 나물밭 비키니 가서 가면 어떡하 내가 서가지고 내가 이 배를 끊어안고 족보로 안고 배하고 족보. 예 뭐 통장은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난리통에도 꼭 끌어안고 나왔다는 삼배 구경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물건이기에 이렇게 꼭꼭 싸두셨을까요? 요거는 우리 딸을 시집가면 해줄 옷 빼고 딸이 시집가면 해줄 옷 빼고 이거는 그냥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갈까 하고 올해 할라도 안 했어. 요래 배를 이제 짰지 요래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 꼬진에다가 요 하나 요래 내 끼워 가지고 그래 이제 이래 짜. 그래 이래 짜는데 그래 요렇게 이제 이거는 꼬리에 달린 거 이제 먼지 짰다고 큰 딸을 해주고 아주 큰 딸은 해줘갖고 이거 해주고 이 끝말에 짠 건 막내 딸이 해줘갖고 그래 이게 시집안가 이게 일찍 먹는 거.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를 짜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던 시절 이 옥수수가루 나물찜은 밥 대신이었습니다. 쌀보다 나물이 더 많은 밥상에 아이들이 투덜대면 욕하고 화를 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안함 때문이었답니다. 시장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저런 노면에 뭐 해 팔아서요 국수도 해 팔고 뭐 팥죽도 해 팔고 그랬어. 그런데 이리 사먹으러 이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푹 떨려서 앉아 있고 뭐 먹어요. 그래 이리 가다 생각하면 내가 저거 뭘 안 사 먹으면 좀 못 오면 아들 신발 사줄긴데 하고 돌아와요. 그 이만침 저만침 보고 이리 갔다가 또 도로 집에 와요. 자식을 위해서는 배고픔도 있는 게 어미 마음일까요? 그날따라 이렇게 뭐를 팔러 갔던 거 빨리 못 팔고 늦게 오니까네 그래 학생들이 다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 남매는 없어요. 이리 자꾸 댕님이 찾아보다니까네 화장실 뒤에 가서 숨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뒤에. 그래 왜 여기 와 있나 자식아이 다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나. 딴 아들은 용돈 주는 거 다 사 먹고 있는데 우리는 안 사 먹지 안 하고 먹는 거 이리 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숨어 있어. 내 그런 생각하면 참 아들 딸 키운 생각하면 내가 아이고 너무 불쌍하게 키워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시게 놓이지를 직장도 좋은데 안 가 있고 제일 고생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오남매 못 먹이고 못 입힌 것만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아들은 잘 먹이고 신발도 제대로 못 사신기고 못 입힌 내가 이래 지금까지도 가슴에 못이 박혀요. 그래도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은 철철이 엄마 먹을 것이며 옷을 챙깁니다. 아직 시집 안 간 아들, 딸이 유일한 걱정거리죠. 국수 만드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는 김옥남 씨. 정말 홍두깨로 반죽을 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거 우리 시아버지 이거 좋아해가지고 밥 메고 와서 우리가 밥이나 뭐 나물 넣고 참 죽이나 이래 쏘아놓으면 잡수기 싫어가지고 그래 뭐 우리 시아버지 인사에 이래 안 펴지면 또 내가 이거 만들어 어두워도 만들어 땀 더워가지고 죽을 징후에 땀 쫄쫄쫄쫄 흘리면 만들어 드리면 좋아요. 몸뚱이가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 몸 힘들어 시아버지가 기뻐하셨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옥랑 씨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2, 3, 4. 옥랑 씨는 근래에 숫자를 배웠습니다. 막내딸인데. 막내딸이 가르쳐줬어요? 그래. 엄마 동생이 마주 가면은 다 나가면은 전화를 어떠하나 전화를 오는 전화는 받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대. 그래도 배워야 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눌려. 그래가지고. 사는데 바빠 그리며 숫자 배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려니 안 배울 수가 없었답니다. 오랜만에 직접 밀어 만든 김치국수를 들고 옥랑 씨가 길을 나섭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찾아온 겁니다. 아버님 좋아하는 국수 가져왔습니다. 그저 아들, 딸, 손주, 손녀네 그저 잘 되고 주옵소서. 이 손님들도 돈을 많이 벌걸 해주시고. 저희의 안녕까지 빌어주시더군요. 조상에게 잘하면 자식이 잘 된다는 믿음으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찾으신답니다. 요즘은요 제 이름 찾기에 푹 빠져 있다는 어머니들을 만나러 옥천 한글 학교를 찾았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출석 체크하겠어요. 김순희님. 네. 여순자님. 네. 네. 누구 엄마가 아닌 김순이 여순자로 제 이름을 찾으니 출석 부를 때마다 즐겁답니다. 양치기 소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막 양치기 소년 할 때 소년 써보세요. 소년. 1번. 소년. 같이 하세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몽둥이 들고 달려왔죠? 네, 몽둥이. 우리 애들 책가방 들고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지금은 내가 책가방 들고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나올 때가 그렇게 또 행복해요. 지금같이 행복한 저기가 없어요. 최고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은. 옛날에 쑥 많이 먹어서 부어난다고 그러는데 쑥 들다가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 배 아프게 가라앉는다고 그래. 저기 3일 만에 애나 내오면은 버걸 밟아야 배 아픈 거고 뭐고 가라앉는다고. 나 고추 따러 간다 저녁 해라 하고 가대. 제사 지내고서 조기를 상에서 막 먹다 이제 다 먹어가니까 조금 남잖아. 그걸 그냥 내비리가 가서 내가 그거를 이제 발라 먹었단 말이야. 발라 먹었더니 그 후로는 삼장 지금도 그 소리 하는 거 우리 친구. 언니는 저기 조기대가리 잘 발라 먹지 않느냐고. 그래야 난 조기대가리 발라 먹는 언니야. 그래 조기대가리 잘 이리내놔서 어떻게 먹어. 아이고. 애들 소풍 가고 하는데 따라가고 운동회 때 점심 싸가지고 하는 게 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한 번도 못 해봐서. 시부모님 밑에서는 부모 노릇도 힘들었죠. 이분들은 글을 배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편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18년 전에 저는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저의 막내 아들이 차 사고로 사망 소식을 새벽에 듣고 울음이 나오려고 싶었다. 하늘이 덮치고 땅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웬일인가. 꿈이야 생시야 아픔이 위험이 땅이 무너지는 아픔이야.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정신을 잃었어요. 지금은 이야기로 쓰는데도 아리고 쓰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네요. 이제는 소용없지만 지금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하루 종일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손톱이 닳고 문드러져도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던 식구가 떠오릅니다. 정말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었는데 말이죠. 어딜 가도 아름답다는 대청호 물길. 이 물길 때문에 어린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물에 잠긴 마을 대신 산 위로 올라와 이곳 후곡리 진사골의 터를 잡은 김이웅, 김희순 씨 부부. 일와. 말을 안 듣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꼴통이요. 말 안 들을 때. 가자. 가. 농기계는 그게 하나 구입하려면 돈이 어간 나노? 몇 년 농사져도 그거 못 사. 힘드시잖아요. 힘들지야. 애들 키울 때 비하면요.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랍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초등학교도 없어져 부부는 어린 5남매를 모두 외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저 돌 저쪽도 저쪽도 있잖아. 이거 배잖아. 거기가 우리 집터 살던 집이고 그 밑에 저 돌이 무디기 보이잖아. 저기 돌. 네. 그 글로 쭉 가면서 풀 이렇게 낮은데 거기가 다 동네 졌던데. 백길이 아니고는 대전에 있는 아이들을 보러 갈 수가 없었죠. 쌀 같은 거 뭐 애들 먹을 거 뭐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배에다 여기다 싣고 이제 나물 같은 것도 팔러 이제 글로도 장이도 댕 그랬지. 그때는 이 정비를 안 댕기고. 아이들이 있는 대전까지 노를 저어 40분. 매일같이 그 길을 오가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고사리 거기 많아? 고사리 거기 많으냐고? 없다고? 그럼 내려와. 그럼 안 올라갈게요. 지금처럼 고사리 꺾을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배 타고 가서 여기서 행정선이라는 배 타고 가서 또 배에서 내려 걸어 넘어가서 또 거기 가면 또 이제 대전서는 시내버스가 자주 없어. 그러면 또 신타서 또 대전서 우리 애들 간뒤 대전역에서 내리면 또 우리 애들 간뒤 또 버스 타야 돼. 이게 10번씩 4번씩 차 타야 애들한테 갔어.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지. 땜떨이에 섬 아닌 섬이 돼가지고 고생 징그럽게 해서 사는 거 말도 못이야. 아이고 징그러워. 그 아득한 시절을 다 견디고 나니 이렇게 여유로운 날도 오는군요. 네, 싱싱한 고사리는 생선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삶아낸 고사리를 양념한 후 조기를 얹어 쪄내면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애들은 이제 고기 팔고 볼 일 있으면 애들한테도 가고 아니면은 그냥 고기 팔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또 그물도 그거 제 손질을 해야 되잖아. 추려야 되잖아. 안 해본 거 없어. 내 생전에 집도 2채나 줘봤다니까. 마을이 수몰된 후에도 고향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부부는 이 집을 손수지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어린 자식들 교육이었는데요. 초등학생 어린 자식들을 타지에 떼어놓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희순 씨는 방학 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간식으로 콩개떡을 만들어주곤 했답니다. 타지에서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어야 했던 어린 자식들이 달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큰딸은 단 거 잘 먹고 큰아들하고 이제 작은 애들은 그냥 한 거 잘 먹고 그랬지. 아이들은 아픈데 날씨가 안 좋아 노를 저을 수 없는 날엔 물길 넘어 자식들 걱정에 잠을 잘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다들 잘 커줬습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 동생들 밥을 해야 했던 큰딸이죠. 큰딸이 많이 했지.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밥해서 가져가는 거 해주고 지 동생도 해주고 저도 해가지고 한다고. 자다가 깨면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았다가 날이 새면 나와서 밥해서 먹고 학교 갔다고 그 소리를 하더란 거. 그걸 뭐 그러니까 지가 그만큼 걱정이 된 거지. 학교 이제 잠자면 학교를 못 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어디 안 좋지. 엄마가 뭐 그런 소리 듣고는 좋아. 속상하고 안 좋지. 사는 게 다 고비가 있는 거겠죠. 네, 큰딸이 좋아하는 달달한 콩개떡이 잘 익어갑니다. 아직도 그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으시다는군요. 어머니의 부뚜막에서 온기 가득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부모는 단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고 잘 자랄 때까지 항상 부모는 사랑해주고 포옹해주고 아무리 큰 물이 가로막아도 막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백 번 물길을 걷는 그 마음에 자식들도 잘 자라주었겠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자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사진 곳에 농토를 맨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뭐 하세요 지금? 나물? 나물이 지천이에요? 이게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옆에는 어머니신가? 예, 진짜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고맙습니까요. 누굴 주려고 이렇게 나무를 캐셔? 아들, 딸 먹이려고. 아들, 딸? 어휴, 난 멀리서 보고 아기를 가지셨나 그랬어. 몇 남매를 키우셨어요? 딸의 아들 하나입니다. 딸 넷에 아들 하나. 예. 저 아랫집은 6명을 키우신 엄마야. 예.
근데 여기도 5명을 낳으셨구만. 예. 훌륭한 어머니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땅이야 땅. 예. 흙이고 예. 그 위에 씨를 뿌리면 그대로 이렇게 5이고 6이고 12도 낳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많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나오니 숨어있는 나물까지 더 잘 보이시나 봅니다. 우산나물. 오늘 이파리만 먹나 봐? 줄기는 안 먹고? 우산나물. 우산나물. 집신나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알았어? 나 나물 이름 다 알아. 아이고, 안 가르쳐줘. 모르는 게 없네. 아이고, 8살부터 이 나물 뜯어먹을 정도로 다 알아, 다 알아. 뱀이 같으면 이게 짚으면 안 돼. 아이고, 씨. 이렇게 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3천 2천원 받아가지고 아들 돈 주고 그 무슨 게 어디 있어. 아들 돈 해주려고. 뱀도 잡았어요? 붙잡았지요. 아이고 참네. 무섭지 않으세요? 무슨 게 어디서 아들 돈 해주려고. 아이고 야야 이제는 나무를 쓰더니 배가 고프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나무를 캐팔던 시절엔 허기 때우려 먹던 주먹밥이 이젠 산중 별미가 됐습니다. 입에 익어서인지 정말 맛이 좋아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김치도 넣고 김치가 옷에는 맛이 없다면 아유 얼마 맛있나 이게. 우수한 게. 자 먹어봐. 엄마 쌀좀 먹어봐. 정말 들어와도 들은 것지도 않아. 얼마 맛있나. 쌈나물 진짜 콩다리다. 17살 10월 수마른 날 시집와. 우리 막내 시동생이가 음력 섣달 열이튼 날 돌이여. 내가 어바 키우고 밤 밑에 며느리라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작은 시아버지, 작은 시어머니, 뭐 시동생들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며느리라고 밥만 먹고 있어. 이것도 어른들 숟가락 놓으면 빨리 숟가락 놔야지. 어른들 앞에 어른들 다 먹고 있는데 숟가락 뜯어놓는다고 막 욕하고. 그렇게 살아 내려왔다. 같이 캐러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럼 있죠. 언제요? 그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같이 다녔었니? 나물 뜯으러 엄마하고.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가지고. 중학교 때 따라가면 뭐. 저한테 핫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는 모르고 엄마가 왜 저러나 주워온 딸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지. 딸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소대변 노지. 아이고 소대변도 냄새 나고. 아이고. 술 좀 가져와요, 술. 술이요? 술 좀 가져오시오. 아이고 오늘 할머니 올 때 술이 많습니다. 93세 시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내가 좀 닦아드릴게요. 우리 시아버지 얼마나 착하다고요. 욕할 줄 요구해도요. 그래 내가 여조금 살늘었지요. 맞지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밥보다 술을 더 찾으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박봉순 씨는 늘 술을 담가두신다는군요. 며느리 술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 너인데 나는 개떡그리겠다고. 큰 며느리 조금하고 못생겼다고. 자기 아들은 키가 크고 큰데 어디 저런 게 들어오면 작은 시아버지 거지. 저기 여자라고 데려왔는 여기. 그래도 나는 여자금 안 낳고 시아버지 데려있잖아요. 며느리 너희 해도 그래도 이 노인네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소리 지르고 이래 든든하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부모님, 작은댁 식구들까지 그런 청청 시야가 없었답니다.
네, 메밀에 된장을 풀어 만드는 메밀국죽은 대가족의 주식이나 다름없었죠. 국죽을 한없씩 쏘. 한없씩 쏘가지고 퍼돌라야지. 퍼돌고서 방이 좀만 해도 앉을 데 없이. 우리 먹어도 너왜 거기서 앉아 먹나 도로라 소리라네. 나물쥐, 곤드레, 그때 나는 나물을 썰어서 밥 양을 늘렸답니다. 싱싱한 봄나물에 메밀까지. 지금이야 이런 영양식이 또 없지만요. 하얀 쌀밥이 최고였던 시절엔 참 서러운 사연도 많았던 음식이랍니다. 청청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 밥할 때마다 곡식을 타내고 나물 섞는 양도 허락을 받아야 했답니다. 쌀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하얀 쌀밥 한 번 먹이기가 힘들었죠. 제 딸들보다 시어른들, 형제들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적 많았습니다. 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딸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셨어요. 왜 기집 애들을 공장에나 보내라고 공장에 돈 벌러 보내라고 뭐 돈 아깝게 뭐를 보내냐고 엄마한테 막 그래 잔소리 많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이제 그래도 남녀 차별 안 하고 딸 아들 차별 안 하고 뭐 그 길게는 못 다녔어도 그냥 보통으로는 졸업을 하고 다 사회 진출했죠. 살다 보니 어른들 눈 피해 자식들을 품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힘이 들어서 흘린 게 아니고 야가 고등학교 19살 이럴 때 야가 참 그전 자유 사회복에 멋졌어. 머리 탁 풀어. 또 고사리가 기차를 타면 남자들이 하얀 종이를 가지고 야 그래도 비행기를 막 날래. 알을 그따구 키우냐. 그 할 때 알을 야들 팰 때 누가 지 알을 패기 좋아하는 패는 사람 누가 있어? 내 알을 패기 좋아 패는 사람 없어. 엄마 저 할머니들이 엄마가 패면은 알을 뺏어 가지고 하면 덜한데 알을 패면 아픈데 이 호차리를 가지고 알을 시어버든 패면은 이 호차리를 알을 뺏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뺏어가 니은도 마셔봐라 하면 또 패 나를 시어머니가 보리밥도 30세 때 된장국에 달게 먹고 무명적삼 삼배치마 비단같이 쓰던 30 가락을 타면 슬픔도 흥이 되는 법. 박봉순 씨는 슬픔을 가락에 실어 보내며 시름을 잊어왔습니다. 고생도 많더라. 어디 맛 좀 보시게 해주시겠어요? 예, 공장. 하하, 네. 두부가 그 안에도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두부. 된장이 아주 맛있네요. 네, 17살 와가지고 17살부터 장을 배워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한번 싸먹는단 말이죠?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서 안 씻어도 그냥 무공해라서. 어디에 이 맛을 쓰다 달다 하겠습니까? 부뚜막이 어머니들의 초라하지만 모성이 극진한 밥상을 받으니 말이죠. 이 어머니의 이 수저가
밥상에 오른 일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늘 상 밑에서 이렇게 꾸적꾸적 잡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저가 상 위에 어머니의 수저는 상 위에 없었다. 또는 어머니는 부뚜막이 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부엌에 부뚜막에 가서 거기 앉아 잡수는 게 지금 말씀 들으니까 부뚜막 그 말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솟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온기 때문이겠죠. 밥하고 불씨가 남아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만져봤습니다. 지어머니 생각이 나요. 지어머니가 몸을 앓으시면서 제가 들어오니까는 아유 방송 일 끝나셨어요? 그래서 네 끝났어요. 근데 저녁은 잡수셨나요? 네 저녁 먹었어요. 근데 울컥 어머니가 이렇게 목으로 들어놓으시는데 그 느낌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한참을 지금 머문거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는 평생 사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사셨나. 문득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